여러분은 지금까지 투자해서 왜 계속 손실만 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브루스 코브너가 월스트리트에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경험 후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브루스 코브너는 1970년대 택시 운전사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된 인물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어려운 금융 공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가 운용한 자금은 연평균 8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는 금융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욕심을 부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이런 인간의 본능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은 인간의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코브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략은 특별한 재능이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투자 초보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투자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브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떨어지는 칼은 절대 잡지 마라였습니다. 주식이 급락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이겠지라며 성급하게 매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하락 추세가 확실히 멈추고 상승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철저히 실천한 것은 이익은 흐르게 두고 손실은 빨리 끊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조금만 수익이 나면 급하게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며 계속 보유합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수익이 나는 주식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미리 정해둔 손절매 라인에서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그의 손절매 철학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수 즉시 손절매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무조건 매도했습니다. 만약에 아마도 그런데와 같은 변명은 허용하지 않았죠. 이런 철저한 원칙 덕분에 그는 큰 손실을 피하고 자본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코브너는 또한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는 역발상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 주식에 열광할 때 그는 오히려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모든 사람이 팔기만 할 때 그는 차분히 좋은 기업들을 골라 매수했습니다. 이런 역발상 사고는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코브너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보도 톤, 일반 투자자들의 대화, 심지어 택시 기사의 주식 이야기까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 이야기만 할 때는 이미 천장이고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바로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분산 투자의 기본을 철저히 지켰죠. 하지만 무작정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의 위험도와 수익 가능성을 정확히 계산해서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확신이 서는 종목에는 더 많은 비중을, 불확실한 종목에는 적은 비중을 배정했습니다. 코브너가 특히 강조한 것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 대신 냉철한 분석과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언제 팔 것인지, 어느 정도 손실에서 포기할 것인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켓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코브너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그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코브너는 기업 분석에서도 남다른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가 있는지,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 일하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특히 그는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첫째, 그 기업의 제품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둘째,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 제품이 필요할까? 셋째,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가? 넷째,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코브너는 또한 싼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만 그는 왜 싼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싼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싼 것인지를 구분했죠.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로 저평가받을 때만 매수했습니다. 그의 투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실수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코브너는 실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년 자신이 한 투자 결정들을 되돌아보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죠.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투자에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손실을 방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작은 손실이라도 정해진 룰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손절매가 내일의 큰 손실을 막는다고 믿었거든요. 코브너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는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그 여유 자금마저도 한 번에 모두 투자하지 않고 나누어서 투자했습니다. 그는 또한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단기적인 기회가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단기 투자를 했습니다. 코브너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자신만의 투자 룰을 만들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미리 정해둔 규칙들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2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정 비중, 매도, 한 종목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하고 예외 없이 실행했습니다. 그의 투자 성공에는 정보 수집 능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개된 정보를 더 깊이 분석하고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그 뉴스가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다르게 판단했죠. 코브너는 특히 거시경제 지표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실업률 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거시 지표들을 단순히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나침반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젊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은 투자보다 자기 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투자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투자는 본업에서 얻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코브너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인생은 투자보다 소중하다는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그는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가족과의 시간, 건강, 인간관계를 투자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통해 적은 시간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반복하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수익률도 높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실시간 매매가 필요 없고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브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투자는 인내의 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10년 후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도 브루스 코브너의 이런 철학과 전략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방법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과 인내심,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코브너의 투자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길은 험하지만 올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브너의 28가지 투자 원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보석 같은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 떨어지는 칼은 잡지 않는다는 코브너가 가장 뼈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그는 초기 투자에서 급락하는 주식을 바닥이겠지라며 성급하게 매수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제로 그는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하며 안정화된 후 상승 신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인내심 덕분에 그는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더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 이익은 흐르게 두고 손실은 멈춰라는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면 이 정도면 만족해하며 성급하게 팔아버립니다. 반면 손실이 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하며 계속 보유합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익이 나는 주식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 보유를 유지했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미리 정해둔 손절선에서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몇 번의 큰 수익으로 여러 번의 작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는 투자 심리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코브너는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 주식이나 섹터에 대해 열광할 때 그는 이미 좋은 소식은 모두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90년대 말 인터넷 버블 시기에 모든 사람이 IT 기업에 열광할 때 오히려 비중을 줄였고, 이후 닷컴 버블 붕괴에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위기가 곧 기회임을 기억하라는 코브너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차분히 우량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은 건전한데 시장 전체의 공포 때문에 주가만 폭락한 회사들을 골라서 매수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인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자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브너는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만들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100%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수학적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수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했죠. 여섯 번째 원칙, 시장은 항상 옳다고 믿지 말라는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코브너는 시장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과 맞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의 비합리성을 이용해서 기회를 찾았죠. 시장이 특정 기업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때 그는 냉정하게 기업의 실제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 작은 패배가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손절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코브너는 작은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손절매를 못하면 작은 상처가 치명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투자 기록을 보면 성공한 투자보다 실패한 투자가 더 많았지만 실패의 규모를 작게 만들고 성공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라는 추세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브너는 추세는 친구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세를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모멘텀 투자를 더 선호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인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코브너의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투자 스타일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열 번째 원칙,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세 번째 원칙과 쌍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코브너는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무작정 팔 때 그는 차분히 분석해서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이런 역발상 투자가 그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번째 원칙,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브너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부의 축적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들어낸다고 말하며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번째 원칙, 깨진 유리창 이론을 투자에 적용하라는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브너는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손실이라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실을 빨리 정리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저한 위험 관리가 그의 투자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13번째 원칙, 싼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가치 투자의 함정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만 코브너는 왜 싼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 때문에 싼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싼 것인지를 구분했죠. 진짜 저평가된 우량주만을 선별해서 투자했습니다. 14번째 원칙, 군중 속에서 혼자 서 있을 용기를 가져라는 독립적 판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코브너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볼 때 그는 반대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독립적 사고가 그에게 남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5번째 원칙,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는 투자 자금 관리의 기본입니다. 코브너는 생활비나 비상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만 하고 그 돈을 잃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투자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자금 관리가 그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6번째 원칙,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정보의 시차를 이용한 투자 전략입니다. 코브너는 좋은 소문이 돌 때 미리 매수하고 그 소문이 실제 뉴스로 나왔을 때 매도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뒤늦게 반응할 때 그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있었죠. 17번째 원칙, 끊임없이 배우되 단순하게 행동하라는 학습과 실행의 균형을 말합니다. 코브너는 새로운 투자 이론이나 기법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할 때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검증된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전략은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원칙,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는 감정적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희망 대신 냉철한 분석과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렸죠. 19번째 원칙, 투자 일기는 최고의 스승이다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브너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왜 그 주식을 샀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히 적어두었죠.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번째 원칙, 발로 뛰는 자가 시장을 이긴다는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코브너는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써보곤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했죠. 이런 현장 중심의 투자 접근법이 그에게 남다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21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 이내에서 투자하라는 투자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브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소문이 나도 자신이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았죠. 이런 겸손한 자세가 그를 큰 실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22번째 원칙, 시간은
최고의 재산이다는 시간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브너는 젊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3번째 원칙, 마켓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타이밍 투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완벽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좋은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24번째 원칙, 불확실성은 투자의 본질이다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코브너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25번째 원칙, 투자보다 삶에 집중하라는 투자와 삶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코브너는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26번째 원칙, 평균 이기기는 어렵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브너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넘기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봤습니다. 무리해서 큰 수익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꾸준히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7번째 원칙, 역발상의 아이러니를 이해하라는 역발상 투자의 복잡성을 말합니다.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역발상을 해야 하고 언제 순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28번째 원칙, 인생은 투자보다 소중하다는 그의 투자 철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투자에서 성공해도 인생의 다른 영역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28가지 원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투자 철학을 이룹니다. 코브너의 이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이 그를 전설적인 투자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